자, 요새 우리 여성들 보면은 그 결혼 적령기가 점점 뒤로 미뤄지고 있잖아요. 네. 한 10년 전만 해도 20대 중반이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30대 중반 정도 이렇게 10년 네. 정도 더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도 당연히 더 이제 늦춰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 고령 출산은 사실 산모들에게 부담이 되고 또 네. 두려운 게 사실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전국시대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고령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뿐만 아니고 그 외 일반적인 전반적인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세한 정보 산부인과 전문의 모시고 얘기 좀 네. 직접 나눠보죠. 네. 현재 임신을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임신과 또 출산을 앞둔 여성분들이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울산 맘스 여성병원의 신규식 대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인상이 상당히 푸근하시네요. 네. 임산부들하고 편안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성들 이제 임신, 출산 준비하려면은 네. 뭐 처음에 준비를 좀 해야 할 게 있죠. 마음의 준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야 할까요? 예, 임신과 출산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여성의 건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네. 따라서 아무런 준비 없이 맞으시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여성 건강과도 직결되는 일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지식이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네. 계획 없는 것보다는 그렇죠. 계획적으로. 네. 근데 단계별로 좀 차근차근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임신 한 4에서 6주 정도가 되면 아 이제 내가 임신이 됐구나 뭐 이런 뭐 증상이 걸, 온다, 뭐.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어떤 점을 챙겨봐야 할까요? 예, 임신 4주에서 6주경이 되면 임신을 처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부터는 모든 약물 복용은 전문의와 꼭 상담해 주시고 또 이 시기에는 불안정한 항상 유산이 잘 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를 피하시고 무리한 일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녹황색 야채와 우유, 달걀, 쇠고기 등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 주시고 네. 비타민과 엽산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챙겨야 되고 네. 거의 뭐 이제 남편들이 이쯤 되면 아내를 거의 뭐 모셔야죠. 공주님 모시듯이 네. 네, 그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6주 차 정도 지나면 이제 초음파상으로 그 심장 박동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임신이구나 이게 실감이 나는데 근데 이때부터 또 입덧이 시작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입덧을 시작했을 때는 조금씩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리고 충분한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기에는 임신 초기 검사인 자궁암 검사라든지 풍진 검사, 기초 혈액 검사 등의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산모가 앞으로 있을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검사이므로 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궁암 검사, 혈액 검사, 그리고 풍진 검사 풍진 같은 검사. 거. 네, 그렇게 이제 임신 초반기를 넘기면 이제 3개월부터는 그래도 좀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나 싶은데 이때는 또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임신 3개월 정도가 되면 초음파를 통해서 태아의 몸과 팔, 다리, 몸 등이 구별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4개월이 넘어서면서부터는 태아의 장기가 형성이 되면서 태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초기와 비교해서 유산이 확률이 훨씬 줄어든 안정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때는 1차 인테그레이티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신경관 결손증이라든지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의 그런 산전에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형들을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산전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태아가 이제 점점 쑥쑥 자라고 그 반응을 또 이제 한다고 하는데요. 그 한 7개월 정도 되면 이제 듣기도 하잖아요, 아이가. 그렇습니다. 7개월이 되면은 청각이 거의 발달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시는 태교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7개월이 가장 또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겠네요. 또 이제 엄마 아빠의 어떤 부드러운 목소리, 이것도 네. 이제 주기적으로 좀 잘 또 들려줘야 반응도 텐데. 하잖아요, 아기가. 그렇죠. 네. 네, 잘 들었어요 하면서. 네. 자, 그때부터 이제 어떤 점 챙기는 게 중요할까요? 그 임신성 당뇨 검사 그 얘기도 있던데요. 예, 임신성 당뇨 같은 경우에는 조절이 만약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태아 곤란증이라든지 태아 폐성숙 지연증, 태아 저혈당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는 꼭 진단이 되어야 하고
꼭 조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임신 후반기를 또 이렇게 지내고 있는 임산부들을 보면 네. 임신 중독증으로 또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그러게요.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예방을 좀 네, 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만약에 걸린다면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임신 중독증의 경우에는 혈압이 올라가고 손발이 붓고 얼굴이 붓고 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심할 경우에는 두통이 심해지고 구토 그리고 심지어는 눈이 보이지 않는 증상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산부인과 전문의 진찰을 꼭 받으셔야 하고요. 네.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운동 좀 가볍게 꾸준히 하는 게 제일 낫겠죠. 네, 아무래도 격한 운동은 아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글쎄요, 그 임신 중에 A형 간염 접종해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네요. A형 간염은 그 20, 30대에 주로 호발을 하게 되는데요. 네. 가임기 여성분들이시라면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A형 간염 백신은 불활성 백신이기 때문에 태아나 산모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되도록이면은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엽산 복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꼭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엽산 복용은 기형아 예방과 유산, 조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므로 꼭 엽산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엽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전문의가 이제 그 처방을 하고 조언을 하는 걸로 네네. 따라가는 게 좋긴 좋겠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임신을 하게 되면은 산부인과 말고는 다른 병원은 안 간다. 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치과 같은 경우 뭐 갑자기 치통이 온다거나 그냥 참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 치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치주질환 치료나 발치, 충치 등의 일반적인 치과 치료는 받으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치과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저는 가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말고 네네. 다른 병원 뭐 안 간다. 참는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요새 그 방사선 공포 때문에 그런지 그 요드제 네. 임산부들이 또 이렇게 많이 찾고 섭취한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어때요? 요드제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태아에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따라서 인위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전문의와의 상담이 그렇죠. 가장 중요한 예, 부분입니다. 특히 요도제는 이거 쉽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인터넷으로도 막 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그럼요. 보니까 네, 위험하죠. 위험해요. 이게. 예. 자, 그러면 이제 출산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임신 못지않게 또 출산의 고통이 만만치가 네. 않잖아요. 말로 참, 표현하기 힘들죠. 네, 두려워하는 산모들도 많을 텐데 최근에는 자연 분만법 중에서도 다양한 분만법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산모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통증을 줄이는 출산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무통분만이라 하면 경막의 마취를 통하여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또 아기가 처음 맞이하는 환경의 충격을 줄이도록 아늑한 환경을 조성하는 르바예 분만과 호흡법, 이완법, 연상법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라마즈 분만 등이 있습니다. 네. 또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왕절개 후에 자연분만을 시행하게 되는 V백 분만 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 일반적으로 그 제왕절개 첫 아이에서 네. 출산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쭉 제왕절개로 한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V100 분만이라면은 그걸 좀 가급적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네요. 예, V백 분만이라 하면 무조건적인 제왕절개를 피하기 위해서 네. 네. 고안된 방법인데요. 울산에서는 약간 다소 생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V백 분만이란 어느 정도 위험성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풍부한 경험과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이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를 건강하게 잘 낳겠다는 그런 마음을 일단 그 밑바탕에 네. 있어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동원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산부인과 전문의 신교식 원장과 함께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참 거의 1년 걸리잖아요. 네. 아이 임신해서 출산하고 이렇게까지. 그 많은 과정들을 짧은 시간 동안에 나누는 게 좀 너무 시간이 너무 짧지 않은가. 그럼요. 네. 할 짧은 얘기 되게 시간에 다 많은데. 담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 예. 만큼 정말 아쉬운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임신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 그리고 현재 진행형의 여성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들은 정말 저희 나라의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이 열심히 자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꿈나무들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또 많은 또 관심을 또 네. 전문의 입장에서 좀 가져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야죠, 또. 예.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산부인과 전문의 신교식 원장과 함께 여성들의 임신 또 출산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워낙에 요새 저출산 하다 보니까 임신 출산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좀 자주 다루는 게 맞아요. 한편으로 도움되지 않을까 네, 싶어서 네. 예, 오늘 이 그리고 자리에 모르는 함께했습니다. 정보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예.